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유치원 생활의 꼬박사입니다. 오늘은 신뢰감 높이는 학부모 상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철이라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딱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효율적인 부모 상담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처음에 딱 문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어머님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첫 시작을 인사로 시작을 하는 거고, 일상 이야기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오시느라 더우셨죠? 라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딱딱해버리면 상담하는 내내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은진 어디 있어요? 라는 등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께서 봐주고 계셔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라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상담하기 전에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시작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저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가지고 시작해요. 어머니 오늘 꼬박이가 우리 엄마 유치원 온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원 이야기 많이 하나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어머님이 궁금했던 내용, 설문지에 적었던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궁금했던 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원에서도 화를 자주 내나요? 라고 이제 궁금했다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바로 이야기하면 좋지 않아요. 네 어머니 좀 원에서도 화 많이 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이의 칭찬을 80%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칭찬에서도 잘해요, 잘 놀아요, 잘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전혀 가지 않아요. 잘 놀아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연이는 쌓기놀이를 자주 하는데 상은이하고 가장 친해요. 특히 기찻길을 상은이하고 같이 만드는데 서울역이나 광주역 이런 역 이름도 많이 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찻길을 만들 때도 직선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찻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까지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셔야지 선생님은 정말 관심이 많구나, 사랑을 많이 주시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한 20% 정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것도 바로 직설적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단어를 융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매일매일 고생하시는데 한 번 상담으로 인해서 선생님 좀 관심 없는데 이러면 조금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칭찬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읽어랍니다. 저희가 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이 상담 설문지 파악을 하잖아요. 그 설문지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최근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이의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달라고 그런 칸을 질문을 넣으셔야 돼요. 그곳에 대해서 긁어주는 시간이 이 상담 시간이어야 돼요. 그곳에서 만약에 학부모님이 원에서는 밥을 잘 먹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궁금해요, 이런 전반적인 원의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셨다면 어때요? 교사는 밥을 잘 먹는지 조금 더 관찰하고,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누구하고 잘 지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의 행동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경청을 할 때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느끼고 그 대화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느끼는 건 경청을 했을 때라고 해요. 다른 상대방이. 그래서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언어적으로는 학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끊어버리는 교사가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교사의 기준에서는 동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긍정적인 태도로 끄덕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라고 미소와 눈짓을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상담을 하실 거잖아요. 눈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까지.
눈까지 웃어주시는 거죠. 자, 만약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도 화를 많이 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교사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원에서는 안 그래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우리 상은이가 언제 어디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라고 물어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아 내가 말한 거에도 선생님 관심이 좀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하기입니다. 자, 언어와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까지는 건데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랑 상담을 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눈물을 흘리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있으셨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갔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가 같은 아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에 아이를 키웠던 그런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또 힘들었던 거, 기뻤던 거 이런 거 다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힘든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그때 이제 교사가 어머니 참 힘드시죠? 우리 아이 정말 예쁘게 잘 컸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공감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유 어머니 그만 우세요. 이런 말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충분히 우시도록 휴지 주시면 돼요. 말로는 참 힘드시죠 하는데 표정은 막 뭐지? 이러면 우리는 시각적인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실 때는 언어도 하고 태도, 행동까지 이렇게 일관성을 보이면서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산만한 아이다 라고 하시면 어머니 우리 재준이 산만해요. 어때요? 든든? 어머니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한 번씩 뭐 한눈을 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한눈을 파는지 대집단 활동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한눈을 조금 팔더라고요 라고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주시고 좀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상담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리뭉실한 단어는 모두 구체적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려면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노는 상황, 그럼 뭐 밥을 먹으면 어떤 반찬에 밥을 잘 먹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상담할 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들 정리해 보았고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뭐 유형별로 또는 학부모님별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